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소방특채 수험생분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선생님, 제가 주말에 소방 공채 기출 다운받아서 영어를 풀고 있거든요. 저는 참고로 소방특채 수험생분들은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으로 독해 연습을 하고 나서 소방특채 이제 기출과 그리고 소방 공채 영어 기출까지 풀어보라고 보통 권해요. 근데 소방 특채 같은 경우는 영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방 공채 영어는 좀 어렵다는 가정하에 특채 기출까지 다 풀어보신 분들은 이제 공채까지 좀 풀라고 이제 보통 권합니다. 근데 보통 소방 특채 수험생들은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만 제대로 풀어도 점수는 잘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20문제는 마무리해야 하니까 풀고 점수도 한 80에서 90, 9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분석하면 전엔 아예 안 됐는데 전보다 시원하게 풀리긴 해요. 근데 시간이 영 많이 걸려서 시간을 지키면서 해보면은 점수가 80 정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해보니. 방법은 지금대로 늦더라도 정확히 풀고 방법은 유지하는 게 좋겠죠. 속도도 신경 써야 하는데 넘어가면서 풀고 해도 종합적인 시간이 꽤 걸리긴 합니다. 자, 질문의 취지는 이제 영어를 이제 뭐 소방 특채, 소방 공채, 뭐 공무원 선생님들 영어 이제 푸실 때 영어 20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실전 연습, 실제로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은 늦어도 뭐 한두 달 전에 들어가도 늦진 않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전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일단은 시간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데 시간을 너무 신경 쓰느라고 가무를 독해를 하면서 푸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간 배분 없이 천천히 풀면서 내용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을 줄이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평상시에 어휘를 계속 공부하면서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그리고 평상시에 뭐 기출을 풀거나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어휘 노트에 정리해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보시고 또 특히 소방 특채시면은 소방 특채 전문 어휘 그리고 소방 특채 생활 영어 저는 이거 자료를 드리거든요. 자투 시간에 보시고요. 그러면 어휘는 점점 강화된다는 거죠. 특히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소방 특채에서 자주 쓰이는 독해 어휘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출을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자투리 시간에 보는 거죠.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 볼 수도 있고 잠자기 전에 보시면은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기억이 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리고 문법. 소방 특채에서는 문법은 많이 안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독해를 해석할 때 독해 문자 안에는 어휘가 있고 관련된 어법이 있고 관련된 구문이 있는데 독해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되시는 수험생분들은 일단은 어휘는 계속 꾸준하게 암기하지만 결국은 이거거든요. 문장 안에서 어법과 구문이 약하다는 거고 이건 다시 문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특채 수험생들은 문법은 30분은 계속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어휘, 문법, 구문 독해. 구문 독해는 우리가 직독직해로 해석 연습을 하고 끊어 읽기도 하고 문장 구조 분석도 연습하고 구문을 연습하는 거죠. 요것도 하루에 한 15분은 그래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기출을 푸는 것 외에도 문법 30분, 구문 독해 15분, 어휘 1시간 계속 꾸준하게 어휘, 문법, 구문을 강화하면 독해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전, 시험, 20문제에서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우선 풀 때 첫 번째, 어휘랑 생활영어, 문법 많이 나오진 않지만 소방시험에서는요, 이 파트들을 암기 파트라고 할게요. 먼저 이 파트를 먼저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여기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안 풀리는 문제는 오래 잡기보다는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세요. 왜? 안 풀린 문제 오래 잡고 있다가 못 풀면은 시간이 앞에서 많이 뺏기고 뒤에 정작 독해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암기 파트는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독해를 풀고, 암기 파트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빠르게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소방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어려운 문제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못 푸는 100점 방지형 문제인데 그거를 잡고 있으면은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방 특채 선생님들은 국어든 영어든 소방학이든 일단 막히는 건 넘어가세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고 다시 낳는 시간 내에서 다시 어려운 문제 들어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위주로 해서 보기양 소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독해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어 독해를 풀 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할게요. 이 문장은 오래 잡는다 안 잡는다? 잡지 마세요. 일단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오래 잡아도 해석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거를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 문장에서 중심 내용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다음 문장의 중심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문장이 순적 관계일 수도 있고 역적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출해 보는 거죠. 내가 비록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었지만 문맥상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었고 다음 부분은 이런 내용이니까 둘은 순접이니까 또는 둘은 역접이니까 이런 내용이 아닐까.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전 시합에서 영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암기 파트인 어휘생활용 문법을 먼저 푼다. 그리고 잘 안 풀린 문제는 오래 잡지 말고 넘어간다. 독해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유추해서 빠르게 넘어간다. 그리고 이 시간을 아끼고 나머지 남는 시간을 풀 수 있는 문제 실수하지 말고 다 맞추시고, 그리고 다시 남는 시간 내에서 다시 어려운 문제 들어가고, 문제가 안 풀린다? 보기양 소거법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은 저는 늦어도 한두 달이면 충분해요. 근데 막 지금부터 막 시간 재고 푼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 보기 2달. 그러니까 소방직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이제 2월달이니까 이런 연습을 해도 좋고, 공무원 선생님들은 국가직, 지방직, 이제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시험 보기 2달 전에 실전 연습해도 늦진 않습니다. 즉 아직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천천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든 모의고사 20문제 풀든 중요한 거는 점수는 아니에요. 왜? 점수라는 거는 영어 강사로서는 자신이 약한 부분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점수는 떨어지고,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 점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계속 변동할 거예요.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리뷰죠. 리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점 체크를 보완해야 합니다. 약점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랑 생활영어 풀고서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는 어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왜? 관련된 단어가 계속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문법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자신이 보고 있는 이론서나 요약서에서 한번 체크해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담거나 보완하시면 되겠죠. 독해, 우리 3가지 연습한다고 했죠.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명확하게 나올 때도 있고 우리가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빨리 읽느라고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놓치지 말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 이게 들어가면은 매력적 오답에 걸린다고 했죠. 우리의 생각 묻는 게 아니에요.
글쓴이가 중요시 여기는 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근거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재진술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문장으로 계속 반복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찾는 연습이 중요하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는 거죠. 다양한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독해 원리, 독해 전략, 그리고 리딩 스킬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이걸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문장이 약한지 모를 수가 있고,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만약에 그런 구조가 또 나온다고 하면 시험장에서 그 문장을 해석 못하거나 누군가는 긴장해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고 나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이때 유의할 점은 문제를 풀 때는 하지 마세요. 문장 구조 분석은 우리가 구문 독해까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까지는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유형별 독해나 실전 독해서는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하다 보면 내용파 다 놓치게 됩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에서는 최소로만 하시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장 구조 분석은. 하지만 풀고 나서는 자신이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은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독해용 어휘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보통 어휘용 단어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독해에서 쓰이는 찐 독해용 어휘들은 기출 지문에 독해 지문을 많이 쓰입니다. 이거를 어휘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리뷰를 해가지고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점수에 어차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틀릴 거 틀리고 내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시험장 당일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걸 보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실전 연습은 늦어도 시험 보기 2달 전, 한두 달 전에 해도 늦진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점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출과는 별개로 어휘랑 문법, 구문은 꾸준하게 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빨리 푸는 연습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내용 파악은 다 놓치고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력적인 오더에 걸리겠죠. 점수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잡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